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이제까지는 활동지만 가지고 수업을 해도 충분했었는데, 자,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에 대해서는 미리 예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 하기 이전에 예습의 차원에서 강의가 나가니 꼭 귀담아 듣고 내일 활동지를 할 때 열심히 참여해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주요 기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다양한 기후는 흔히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또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먼저 열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열대기후는 일사량이 많은 적도 부근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자, 일사량이 많다는 것은 햇볕을 쬐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온은 높겠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대단히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강수량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식물이 쑥쑥 자라겠죠. 또 식물의 종류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울창하게 쑥쑥 자라서 우거진 것을 우리가 밀림이라고 그러는데, 이 밀림을 보호막 삼아서 또 아주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이 또 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후 지역을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는 남이나 북위 20도에서 30도 일대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입니다. 연 강수량이라는 건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을 말합니다. 500mm는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1270mm 정도니까 굉장히 조금 내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금 내리고 또는 아예 내리지 않는 지역은 1년에 100mm 미만이 내리는 곳도 있죠. 이런 곳은 대부분이 사막이 되겠지요. 자, 이런 곳은 당연히 비가 적게 내리니까 습기가 없어서 나무가 자라는데 필수적인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500mm 정도 내리는 곳에서는 초원이라고 그래서 풀은 자랄 수 있지만 500mm도 더 못 내리게 되면 풀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막 지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기후는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는 바다와 가까운 중위도 부분에 분포합니다. 중위도는 남이든 북이든 30도에서 60도 사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냉대기후와 한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냉대기후는 고위도 내륙에 분포합니다. 고위도라는 것은 위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즉 극지방과 가까운 지역을 말합니다. 내륙이라는 것은 육지의 내부 지역을 말합니다. 즉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 아니고 대륙의 안쪽 지역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지역에서 주로 냉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이 냉대기후 특징은 겨울이 길고 대단히 춥습니다.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데, 연교차라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차이를 우리가 연교차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연교차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죠. 연교차가 크게 되면 추울 때는 대단히 춥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침엽수림이 대단히 넓게 분포하는데, 침엽수림을 타이가라고 부릅니다. 침엽수림대를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단어니까 기억을 하세요. 침엽수림이라는 건 잎이 바늘처럼 아주 뾰족뾰족하다는 거예요. 바늘 침자지요. 왜 잎이 그렇게 뾰족뾰족할까요? 춥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넓어 버리면 춥기 때문에 그냥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나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잎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서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를 우리가 침엽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소나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는 극지방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고 남극과 북극도 한대기후겠지요. 자, 이런 지역은 기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풀도 잘 자라질 못하지요. 어, 그래서 이끼 종류가 주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의 다양한 지형입니다. 지형이라는 건 땅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즉, 땅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지형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산지 지형, 그 다음 평야 지형, 그 다음에 하천 지형 이렇게 나눕니다. 산지 지형은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 고원, 그 다음에 고기 습곡산지, 신기 습곡산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원이라는 것은 평탄한 지형이긴 맞는데 이게 높은 곳에 넓게 펼쳐져 있어요. 즉 높은 산 위에 갑자기 평야처럼 넓은 지역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의 개마고원, 그다음 전라북도의 바로 임실 바로 옆에 있는 진안고원, 또 세계적으로는 티벳 고원, 대단히 고원은 많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고원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 다음 고기 습곡산지라는 건 고기 옛고자예요. 오랜 시기에 아주 오래된 옛날 옛적에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지역은 그동안 오랫동안 침식 즉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깎인 거죠. 깎인 걸 우리가 침식이라고 그래요. 침식을 받아서 산맥은 산맥이고 산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낮고 완만한 지형을 말합니다. 반대로 신기 습곡산지는 신기, 새로운 신,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대단히 높고 아주 험준하죠. 대표적으로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막 이런 산맥들은 대부분 신기 습곡산지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평야지형입니다. 평야지형은 또 침식평야와 충적평야 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침식은 원래는 산이었는데 오랫동안 비바람에 깎여가지고 낮아져서 결국은 평야가 된 것을 말합니다. 충적평야는 하천이 상류에서 흘러내릴 때 대단히 빠르고 물살이 아주 거세게 내려왔을 경우에 하천 양쪽 지역을 깎아서 막 물에 쓸려서 같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은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도 같이 내려오겠죠. 바로 이렇게 운반되어 오는 물질이 하천 하류, 그러니까 강이 끝나는 지점이 되겠어요. 이런 하류 지역에 오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보다 무거웠던 모래나 흙이나 자갈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만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쌓여서 결국 물 밖으로 이 지역이 드러나게 되고 넓은 평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평야를 우리가 충적평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평야도 많습니다. 자, 어떤 평야가 이런 충적평야에 해당될까요? 자, 이게 숙제로 알아오세요. 다음은 하천지형입니다. 하천은 침식이나 운반이나 퇴적 작용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땅의 모습, 그렇게 다양한 모습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하천지형이라고 합니다. 즉 하천에 의해서 침식하고 하천이 또 운반한 것에 의해서 또 하천이 하류 지역에다가 퇴적해 놓은 것, 즉 쌓아 놓은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 지형을 말하지요. 자, 이런 하천 지형으로는 폭포와 계곡과 평야 등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으로 기후와 지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